사람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 우리는 흔히 내가 뭘 잘못했나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인생을 길게 살아보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지켜보고 겪어보니 그 질문 자체가 어쩌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미움은 종종 내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 숨어있던 그림자가 우연히 나에게 비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쌀가게를 운영할 때 저는 하루 종일 배달하고 밤엔 장부를 정리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 중엔 저 녀석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라며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게 왜 미움의 이유가 되는지.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사람을 깊이 관찰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미움은 내 행동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던 게으름이나 불안 혹은 열등감 같은 감정이 내 모습을 빌려 스스로를 자극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그림자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점이나 욕망을 마음속 깊은 곳에 눌러두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을 보며 그 눌러두었던 감정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죠. 내 성실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책의 거울이 되고 내 정직함이 누군가의 가식된 모습에 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서 자기 모습을 본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움의 화살이 나에게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결국 자기 마음속 전쟁이 밖으로 새어나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평생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사람은 진짜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순간 불편해지는 것이라고요. 그는 수천 명의 직원들과 부딪히며 단순한 경영 논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몸으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이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던 시절 현장에서 뛰는 그의 모습을 보며 어떤 직원들은 존경을 느꼈지만 어떤 이들은 오히려 회장이 저렇게 미친 듯이 움직이니 우리가 힘들어진다고 불평했습니다. 그 불평의 본질은 그의 열정이 아니라 그 열정이 자기 안의 나태함을 자극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타인을 통해 자기 속의 결핍을 보게 되면 방어부터 하게 됩니다. 그 방어가 때로는 차가운 말이 되고 이유 없는 거리감이 되고 혹은 비난과 미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됩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적 비교로 인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타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소득, 직업, 성취 수준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보편적 심리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교를 통해 스스로의 부족함을 자극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이해하기 전에는 누군가 내게 등을 돌리면 세상이 나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알고 나면 그들의 미움은 그들 안에 해묵은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보고 화를 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자기 마음속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걸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상대의 말투나 표정 뒤에는 각자의 상처와 불안, 인정받지 못한 욕망들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괜한 원망이나 억울함이 줄어들고 대신 이해와 관찰이 남습니다. 그 결과 관계에 휘둘리기보다 관계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듯한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냉랭함, 미묘하게 달라진 말투, 설명되지 않는 거리감, 그 속에는 그 사람의 두려움이나 열등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그들의 그림자가 더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괜찮아서 누군가가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당신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삶은 때로 그렇게 묘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관계에도 인생에도 더 단단한 길을 걷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감정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습니다. 혹시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내 행동이 불편했나? 내가 뭘 놓친 걸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한 수학식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잘못이 단 하나도 없어도 누군가는 당신을 불편해하고 경계하고 심지어 적대감까지 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심리적 메커니즘 때문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순간에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더 이상 타인의 미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미움이 나 때문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의 싸움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 역시 젊은 시절 수없이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열고 쌀가마를 어깨에 쥐고 언덕을 뛰어오르며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 열정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가 저렇게 급하냐, 혼자 설치는 것 아니냐 라는 말까지 나왔죠. 사람들은 그의 성실함을 불편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이 그들 자신의 게으름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는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자극할 때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을 공격으로 되갚기도 합니다. 이때 공격의 대상은 언제나 나 자신이 아니라 무언가를 비춰준 그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그림자 투사라고 합니다. 칼 융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둡고 감추고 싶은 면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고 싶지 않아 눌러놓았던 감정들, 게으름, 두려움, 질투, 열등감이 쌓여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 그림자를 건드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방어하게 됩니다. 마치 거울 속에서 보기 싫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거울을 향해 화살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화살이 바로 미움, 비난, 냉소, 경계로 나타납니다. 사회심리학자 리언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도 같은 원리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과 충돌하는 현실을 마주하면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타인을 공격하거나 상황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성실함이 혹은 진정성이 자신의 부족함을 강하게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 사람은 너무 유난이야,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현실을 재조정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는 타인을 깎아내리는 게 더 쉬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상대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무의식적인 방어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경영을 연구실에서 배운 사람이 아니라 흙먼지 나는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 앞에서 흔들리는지, 어떤 상황에서 방어를 하고 어떤 순간에 질투가 자라나는지가 한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땐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나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은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성실하게 일하며 성장하고 있을 때 어떤 동료는 박수를 보내고 어떤 동료는 미묘하게 거리를 둡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일으킵니다. 하나는 존경, 다른 하나는 불안입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기보다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학 연구에서도 가까운 인물의 성과가 심리적 위협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인간이 가진 상대적 비교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성공은 부러움으로 끝나도 가까운 사람의 성공은 자신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흔들리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내가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의 진정성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솔직한 사람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 앞에서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을 만나면 당황하고 방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정성이 자신의 가식이나 불안을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사람은 어느 조직에서나 가장 존경받지만 동시에 가장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현장에서 정직하게 문제를 지적할 때 일부 직원이 움찔했던 것도 이 때문이죠. 그의 진정성은 누구도 숨을 곳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말했습니다. 말은 돌려 해도 마음은 돌리지 마라. 진정성은 포장을 하지 않아도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의 가면을 흔들고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며 결국엔 신뢰를 축적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진심이 진짜 사람을 남겨줍니다. 이 모든 법칙을 이해하면 타인의 미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누군가 내게 차갑게 굴 때, 누군가 이유 없이 불편함을 드러낼 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미움의 피해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관계에서 이 능력은 성공보다 더 큰 자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당신을 미워하는 순간 그 감정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에 존재하죠. 그런데 이 지점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내가 잘못했겠지 하며 과도하게 자책하거나 괜히 태도를 바꾸고 심지어는 내 장점까지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이 평생 몸으로 경험한 법칙은 정반대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그건 나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던 싸움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그 싸움의 희생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었죠. 정주영 회장은 하루 20시간을 일하며 회사를 일으켰지만 그 열정이 모두에게 박수를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어떤 이들은 불편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저렇게 미친 듯이 뛰니까 다 힘들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불평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이 누군가에게는 자극, 누군가에게는 비교,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할 때 가장 강한 방어 본능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탓하거나 이유 없이 거리를 두거나 뒷말을 흘리죠. 이때 표적이 되는 사람은 언제나 빛을 내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리학뿐 아니라 조직 연구에서도 광범위하게 증명됩니다. 미국 코넬대의 조직행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하면 다른 팀원들은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보다 은밀하게 견제하거나 심리적 거리감을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뛰어난 만큼 나의 부족함이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은 실제로는 나 자신과의 비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꿰뚫어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20대 청년일 때부터 현대를 세운 거목이 되었을 때까지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매일같이 체감했습니다. 그는 늘 현장을 돌며 직원들과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같은 숙소에서 생활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명령하지 말고 직접 보라. 통제하지 말고 함께 일하라. 그런데 이런 진정성은 오히려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가 한번 회의에서 안 된다고 하기 전에 해봤어? 라고 말하자 일부 간부들은 눈을 피하거나 표정이 굳었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숨겨진 핑계를 벗겨내는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은 언제나 사람의 가면을 흔듭니다. 누군가는 용기를 얻고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끼죠.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솔직하게 의견을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은 고마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차가워집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행동할 때 누구는 편안함을 느끼지만 또 다른 누구는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성실하게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영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당신을 미워합니다. 그 모든 반응은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건드렸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진정성은 칭찬보다 적을 더 많이 만든다. 왜냐하면 진정성 있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숨을 곳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고 단단한 사람 앞에서는 핑계가 약해지고 게으름이 드러나고 가면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생기고 그 불편함이 때로는 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은 처음엔 미움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신뢰를 얻는다. 정주영 회장은 현장 직원들에게 처음엔 너무 직설적이다, 냉정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깊이 신뢰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의 말은 거칠었지만 언제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을 혼낼 때도 지시할 때도 결정할 때도 같은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현장입니다. 꾸며진 말이 아니라 실제 움직이고 있는 현실을 기반으로 판단했죠. 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장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조직에서도 가장 오래 기억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법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불편해할 때 그건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라는 신호다. 가짜는 진짜 앞에서 무너지고 형식은 내용 앞에서 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당신을 미워하는 순간 그 감정은 당신의 진정성이 그들의 가면을 흔들고 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그 미움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났으니 미움받아도 괜찮다라는 오만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누군가의 미움을 받을 때 마음이 흔들리기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마음속에서 무엇이 지금 흔들리고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그림자를 비춰준 걸까? 이 반응이 정말 내 탓일까? 아니면 그 사람 마음속의 전쟁일까? 이 질문들은 당신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생기면 불필요한 상처가 줄어들고 불편한 감정이
나에게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통찰을 가진 사람은 인생 전체에서 훨씬 단단해집니다. 누가 나를 미워해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나를 질투해도 오히려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들이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길을 곧게 걷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에서 성공보다 중요한 능력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능력, 그리고 그 마음에 불필요하게 끌려가지 않는 능력. 당신은 이미 그런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는 미움의 순간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 감정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 감정의 의미를 읽어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리더,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는 늘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편안하게 대화하고 웃고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서로를 관찰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미세한 흐름이 묵묵히 흘러갑니다. 정주영 회장이 생전에 가장 많이 관찰한 것도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는 기업을 세우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 속에서 인간관계가 결코 말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나보다 우위인지, 나보다 영향력이 있는지, 혹은 내가 중심을 잡고 있는지를 살피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이유 없는 미움이 자라나기도 하죠.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늘 자기 모습을 투사해서 본다. 이 말은 단순히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그가 평생 현장에서 몸으로 깨달은 법칙이었습니다. 그는 회의 자리에서 누가 먼저 말을 끊는지, 누가 눈치를 보고 누가 듣는 척만 하는지를 보면 그 조직의 분위기와 권력의 흐름이 한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미묘한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서열과 영향력이 조용히 재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조직에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 빠르게 성과를 내기 시작하거나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하면 기존의 권력자들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직책을 빼앗길까 봐서가 아닙니다. 통제감을 잃어버릴까 봐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을 잃는 순간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위협을 막기 위해 냉랭한 태도나 비난 혹은 이유 없는 미움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마치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니야? 윗사람 체면도 생각해야지 라는 말처럼 부드러운 비난을 흘리죠.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가 당신을 잘못 이해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이미 자리 잡힌 질서를 흔들기 때문에 방어 본능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통제 욕구 need for control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능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안정감을 얻지만 그 통제감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갈등, 불안, 공격성 같은 반응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기업 조직뿐 아니라 가족, 친구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순간, 친구가 갑자기 차갑게 변하는 순간도 결국은 자신의 통제 범위가 줄어든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 위에 서려면 사람 밑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기 위해 명령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뛰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장화를 신고 공사 현장에 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하청업체에게 떠넘기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명령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뢰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얻은 신뢰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를 따르게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진짜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신뢰를 얻기 시작하면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권력자들이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통제감이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축하 대신 조용한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앞에서는 미소 짓지만 뒤에서는 너무 나선다, 윗사람 체면을 생각해야지 같은 말들을 흘립니다. 이 복잡한 심리 속에서 이유 없는 미움이 서서히 자라납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의 성장을 불편해하고 이유 없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틀린 길을 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안전지대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뿐 아니라 개인의 관계에서도 이 법칙은 그대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응원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유 없는 반감을 드러냅니다. 그 반감 속에는 질투보다 더 근본적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더 이상 이 관계를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편안했던 구조가 흔들릴 때마다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성장하면 누군가는 박수를 보내지만 누군가는 침묵하거나 슬그머니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주영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봤어? 네가 직접 권력을 쥐어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권력을 준 적 있어? 그의 말 속에는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진짜 권력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통제에서 나오지 않고 신뢰에서 나옵니다. 누군가 당신을 불편해할 때, 이유 없이 미워할 때, 무언가를 흘릴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감정은 대부분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의 마음속 구조를 흔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점에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흔들어 놓은 건 그 사람의 체면일까? 아니면 그 사람의 통제감일까? 지금 이 미움은 정말 나를 향한 걸까? 아니면 그 사람 마음속의 불안을 향한 걸까? 이 질문은 사람의 마음을 읽게 만드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통찰을 가진 사람은 관계에서도 인생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타인의 미움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미움의 근원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리더십의 시작이며 성숙한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늘 자기 마음속 무엇인가를 투사해서 봅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도 미워할 때도 깎아내릴 때도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말한 거울 효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직원, 협력자, 경쟁자, 심지어는 낯선 사람들과 부딪히며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숨겨진 거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거울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 게으름, 욕망, 질투, 실패의 기억, 놓아버린 꿈을 조용히 비춥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 거울이 갑자기 선명해지면 우리는 당황하고 불편해합니다. 그 불편함이 종종 미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정주영 회장은 쌀가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가게 문을 열고 쌀가마를 어깨에 지고 언덕을 오르며 밤엔 장부를 정리하고 다음날의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 성실함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쌀가게 주제에 너무 열심히 하는 것 아니냐,
말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나에게 보낸 비난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향해 던진 말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라는 마음속 깊은 욕망과 두려움이 그에게 투사된 것 뿐이었죠. 실제로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이루고 있을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포기한 가능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의 부지런함은 나의 게으름을, 어떤 이의 용기는 나의 두려움을, 어떤 이의 성공은 나의 정체된 현실을 비춥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마주하기보다 그 불편함을 만들어낸 사람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마음의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역시 거울 효과입니다. 현대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정주영 회장은 이 현상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훌륭한 젊은 직원이 등장하면 그를 도와주기보다 은근히 밀어내는 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직원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자기 안에 식어버린 열정을 비추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늘 말했습니다. 타인의 빛을 시기하지 말고 그 빛에서 배워라. 이 말은 단순한 인격적 충고가 아니라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타인의 빛을 질투하는 순간 그 빛은 독이 되지만 그 빛을 배움으로 받아들이면 연료가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세우려 할 때도 거울 효과는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한국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무슨 배를 짓냐는 비웃음이 들려왔지만 그 말의 대부분은 그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저 사람도 못해야 마음이 편한 법입니다. 그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 당신은 못하니까 내가 해야지. 이 말은 오만이 아니라 거울의 법칙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질투, 냉소, 비난은 결국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 그림자를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대신 그는 그 감정을 연료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거울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어떤 이의 느긋함을 보며 저 사람은 게으르다고 판단했지만 사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쉬지 못하는 불안이 투사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는 비판보다 관찰을 선택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라는 질문 하나로 그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관계를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때 그 화의 상당 부분은 사실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속 결핍을 향한 화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감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 효과가 위험하지만 동시에 성장의 문이 되는 이유입니다. 타인의 미움에 상처받지 않게 되고 동시에 내 안의 미움에서도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 그림자는 약점이 아닙니다. 아직 다루지 못한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이해하는 사람은 미움에서 해방되고 관계에서 단단해지고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싫어할 때 그 이유를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 하나를 던지는 순간 당신은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은 훨씬 부드럽고 단단해집니다. 미움이 두려움이 아니라 누군가의 내면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소리 없이 자랍니다.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미소가 조금 줄고 말투가 살짝 건조해지고 연락이 뜸해지고 칭찬이 사라지고
이런 미묘한 변화가 반복될 때 우리는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지만 정작 상대도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는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사람을 만나며 이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건설이 성장하던 시절 그는 해외은행과 협상하기 위해 밤을 새우며 일했습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마다 돌아오는 건 회장님 정말 대단합니다 라는 칭찬이 아니라 이제 너무 커진 것 아니요 라는 미묘한 말들이었습니다. 성취가 커질수록 주변이 조용해졌다는 사실을 그는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바로 그 조용함 속에서 질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질투는 외쳐오지 않습니다. 속삭이며 침묵하며 조용히 번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성공은 부러움으로 끝나지만 가까운 사람의 성공은 나의 자존심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론이 나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팀은 질투는 친밀도가 높은 관계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 동료, 가족에게 더 쉽게 질투를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나와 비슷한 출발선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잘 되면 그 성공은 상대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나도 저 자리에 갈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것이죠. 어느 날 한 임원이 정주영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옆 부서가 너무 칭찬을 받으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질투야.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네 성장이 시작된다. 이 말은 질투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질투는 인간의 가장 솔직한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숨길 때입니다. 숨겨진 질투는 침묵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태도를 바꾸고 미묘하게 기류를 만들어냅니다. 경제학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감정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질투를 억누르려고 할수록 관계 유지에 더 큰 에너지가 소모되고 결국 감정적 균열이 생긴다는 분석이죠.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세울 때도 이런 침묵의 질투를 자주 마주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배를 짓느냐는 비웃음 뒤에는 사실 두려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도전하지 못한 꿈을 정 회장 안에서 본 것입니다. 꿈을 포기한 사람은 누군가가 그 꿈을 대신 이루는 모습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가장하고 침묵 속에 감정을 묻어두지만 그 감정의 뿌리는 대부분 질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질투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연료가 될 수도 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감정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입니다. 정 회장은 질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투를 성장의 신호로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성공이 너를 찌를 때 그건 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질투가 느껴진다는 건 아직 당신 안에 도전하고 싶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질투의 침묵을 깨는 방법으로 단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축하할 용기를 가져라. 누군가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의 빛을 빼앗지 않아도 자신의 빛을 키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억지로 그들의 박수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기 그림자와 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불안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침묵을 질투로 읽어본 적 있습니까? 그 침묵 속에서
상대의 상처와 불안을 보려 한 적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질투의 피해자가 아니라 질투를 넘어서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우리가 평생 다루지 못한 감정들의 집합입니다. 두려움, 질투, 열등감, 자책감, 포기한 꿈, 오랫동안 묻어둔 상처들. 사람들은 이 그림자를 감추기 위해 밝은 모습, 능력, 친절, 미소 같은 빛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빛을 만들어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특정한 순간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았을 때, 진정한 사람을 만났을 때, 거짓을 비추는 상황을 경험했을 때, 혹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자극하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그림자는 갑자기 선명해집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사람의 그림자를 다루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는 건물을 세우고 조선소를 만들던 사람이었지만 진짜로 다뤘던 것은 콘크리트나 철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나약함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이 말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사람을 깊이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림자를 숨기려 하고 부끄러워하지만 사실 그 그림자 속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힘, 아직 쓰이지 않은 잠재력, 아직 빛 바래지 않은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려 한다는 것이었죠.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은 자주 자기 그림자를 감추기 위한 방어입니다. 상대의 성실함이 나의 게으름을 드러내고 상대의 솔직함이 나의 가식을 비춰주고 상대의 성장 속도가 나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림자를 외면하기 위해 공격을 선택합니다. 그 공격이 미움이고 냉소이고 질투이고 비난이고 거리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남이 나를 미워하면 그 이유가 내 안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그림자를 비춘 것입니다. 정 회장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그는 내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속에 결핍을 본 것이다. 이 문장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해방을 가져다 주는 진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비난할 때, 나에게 차갑게 대할 때, 까닭 없이 멀어질 때 우리는 상처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법칙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나의 잘못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상대의 내면에서 일어난 싸움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의 원인이 아니라 그 싸움이 투사된 대상일 뿐입니다. 이 깨달음은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타인의 미움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누군가의 차가운 태도에 무너지지 않게 되며 인간관계의 풍랑 속에서도 마음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감정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할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마음속에서 지금 무엇이 흔들리고 있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 마음의 태도는 달라지며 감정의 방향도 바뀝니다. 정 회장은 자신의 그림자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이에 느긋함을 보고 화가 났던 이유가 그 사람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쉬지 못하는 불안이 투사되었기 때문임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깨달음 이후 사람을 비판하는 대신 관찰을 선택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 질문 하나가 관계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AI 시대의 심리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MIT의 연구진은 사람의 감정 반응 중 절반 이상이 자기 투사에서 비롯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느끼는 호감, 불안, 질투, 미움의 상당 부분은 실제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정 회장이 평생 몸으로 깨달은 법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람은 타인을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속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법칙을 내 삶의 언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도 그 미움이 나 때문이 아님을 깨닫게 될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질투해도 그 감정이 그들 마음속 그림자 때문임을 이해하면 편안해집니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불편해해도 그 불편함이 내가 그들의 가면을 흔들었기 때문임을 알면 오히려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법칙을 이해한 사람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타인의 그림자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림자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자기 그림자를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타인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계의 풍랑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며 인생의 깊이를 갖게 됩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타인의 미움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상처와 두려움을 들여다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한 단계 깊은 성찰의 세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은 더 단단해지고 관계는 더 고요해지며 마음은 더 강해집니다. 질투의 침묵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그림자를 읽고 관계 속 보이지 않는 권력을 파악하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대부분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의 싸움이 밖으로 새어나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유 없이 차갑게 대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잘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말투를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당신을 향한 평가나 판단보다 훨씬 더 깊은 심리적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인생 내내 이런 흐름을 읽었습니다. 회사는 기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현장에서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지, 어떤 순간에 방어를 하고 어떤 순간에는 순응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에 용기를 얻고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를 그는 그 누구보다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관찰을 통해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는 인간관계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영향력의 흐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친구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말의 중심을 잡는지, 누가 분위기를 주도하는지, 누가 잠깐의 침묵에도 편안한지, 누가 작은 농담에도 크게 반응하는지,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관계의 지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지도는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거나 누군가가 성장하거나 누군가가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순간 지도는 다시 그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축하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유 없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갑자기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관계 속에서 주도권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주도하는 흐름이 사라지면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이 때로는 차가움으로, 때로는 뒷말로, 때로는 이유 없는 미움으로 나타납니다. 이 미움은 사실 통제감 상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장과 변화가 그들의 심리적 안전지대를 흔드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그로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에게 감정을 드러낼 때
그 감정의 70% 이상이 현재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감정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은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축적된 감정의 투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유 없는 미움은 사실 마음속 반응일 뿐이지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은 현장에서 이런 심리를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그는 간부들이 서류로만 판단하고 책상 위에서 지시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은 서류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으로 움직인다. 이 말은 실제 공사 현장을 넘어서 모든 인간관계의 본질을 말하는 문장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신뢰와 영향력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보다 자신과 함께 땅바닥을 딛고 걷는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는 현장으로 내려가 질문하고 손을 맞잡고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뛰었습니다. 그때 생기는 힘이 바로 진짜 권력, 즉 신뢰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뢰의 권력은 기존의 형식적 권력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는 조용한 반감을 키웁니다. 당신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하면 그 관계 구조를 유지하려던 이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권력의 충돌입니다. 우리는 흔히 갈등을 사람 대 사람의 문제로 보지만 실제로는 관계 구조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에게 냉랭하게 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관계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독립하고 성장하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응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멀어집니다. 그 멀어짐은 당신의 변화가 그들의 심리적 질서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미움은 내 삶의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그들의 질서를 흔들고 있기 때문인가? 대부분의 경우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당신이 성장하면 누군가는 불안해집니다. 당신이 단단해지면 누군가는 거리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책임지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위협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해봤어? 네가 직접 신뢰를 얻어본 적 있어? 그는 진짜 힘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미움, 질투, 차가운 반응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감정들은 당신의 존재가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그림자를 비추기 시작했고 그들의 안전지대를 건드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질서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 앞에서는 언제나 미움이 먼저 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을 이겨낸 사람은 결국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순간엔 설명할 수 없는 미움이 우리를 향해 날아옵니다. 잘해준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오해를 사거나 아무 이유도 없이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문을 던지죠. 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까? 나는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을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속을 비추는 거울을 보고 있다는 것. 누군가의 행동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속 그림자를 비춰줬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사람들과 부딪히며 일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지시하는 리더가 아니라 현장을 직접 뛰며 사람의 마음을 읽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울의 법칙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그는 나를 본 게 아니라 자기 결핍을 본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의 심리를 단 한 줄로 정리한 명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 자기 자신의 부족함, 두려움, 미련, 묻어둔 욕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지만 감정의 메커니즘은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의 장점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압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솔직함은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식의 가면을 흔들어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의 성실함은 누군가에게 자극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포기한 가능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때 그 불편함이 바로 미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불편함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다. 그렇게 거울을 부수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 법칙을 매일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도 모두가 응원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쳤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기를 얻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열등감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그 흔들림이 비난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저렇게 앞서 나가면 문제 생긴다. 이런 말들은 정 회장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안과 좌절이 만들어낸 그림자의 투사였습니다. 세계적인 조직 심리 연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리처드 해크먼 교수는 사람들은 타인의 성취가 자신의 안정감을 흔드는 순간 방어적 태도로 돌변한다고 말합니다. 이 방어적 태도는 미움, 거리두기, 평가절하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누군가가 당신에게 갑자기 차갑게 구는 순간 그 감정은 대부분 당신의 문제라기보다 그 사람이 자기 내면의 불안과 싸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진실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미움은 대부분 당신과 관련이 없다. 미움의 발알은 상대 마음속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감정이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갑자기 드러났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런 미움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정 회장은 무시하지도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관찰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불편해할까? 지금 저 사람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의 어떤 그림자를 건드렸을까?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마음이 묘하게 고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미움을 공격이 아니라 현상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그 사람의 감정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 법칙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사실은 그 사람 안에서 보기 싫은 내 모습을 발견한 순간입니다. 어떤 이의 여유가 나의 불안을 자극하고 어떤 이의 정직함이 나의 숨기고 싶은 면을 드러내며 어떤 이의 성공이 나의 정체된 현실을 건드릴 때 우리는 이유 없는 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 회장은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비판보다 관찰을 선택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 질문 하나가 그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MIT의 감정인지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판단 중 60% 이상이 실제 정보가 아니라 자기 투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우리는 타인을 보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정 회장이 몸으로 터득한 진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법칙을 인생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이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 싸움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차갑게 대할 때 그 차가움이 내가 비춘 그림자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평가절하 할 때 그 평가가 그 사람의 결핍임을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당신을 마음이 단단한 사람, 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인생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줍니다. 이제 다시 당신에게 묻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미워할 때 그 감정을 그 사람 마음속에서 설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미움의 피해자가 아니라 미움의 의미를 읽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들어 놓는 건 큰 사건도 큰 실패도 큰 갈등도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미움, 조용한 질투, 설명되지 않는 거리감, 말없이 변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우리를 더 깊이 흔듭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들은 이유를 찾기 어렵고 때로는 이유가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유 없는 감정은 때때로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이유를 상대의 마음속에서 찾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인간관계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갖게 됩니다. 그 단단함은 무심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해의 깊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평생을 통해 배운 법칙들도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미움은 나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 마음속의 그림자 때문이다. 그는 사람을 움직였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그가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법칙을 당신의 삶에 이어 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절반을 지나면서 우리는 더욱 많은 인간관계를 겪고 더욱 많은 감정의 흐름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감정을 배우고 새로운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1. 이유 없는 미움을 받을 때 기억해야 할 핵심 진실. 누군가가 갑자기 냉랭해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당황하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감정은 정말 내 행동 때문일까? 아니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이미 있던 감정이 드러난 것일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람의 불안, 질투, 열등감, 두려움, 통제감, 상실이 당신을 통해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그 사람의 마음속 그림자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미움은 공격이 아니라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상은 해석할 수 있지만 상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진정성은 처음에 적을 만들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남긴다. 정주영 회장이 계속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말은 돌려 해도 마음은 돌리지 마라. 진정성 있는 사람은 처음엔 오해받고 미움받고 불편함을 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은 사람들의 가면을 흔들고 핑계를 걷어내고 숨던 곳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진정성은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남기며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결국 진심을 알아봅니다. 처음엔 불편해도 나중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3. 보이지 않는 권력을 다루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인간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존재합니다. 누가 말의 중심을 잡고 있는지,
누가 분위기를 주도하는지, 누가 관계의 흐름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성장하고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당신을 불편해합니다. 그 불편함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통제감을 잃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 중심을 지킬 때 당신은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거울 효과를 이해하면 상처받지 않고 더 깊이 성장한다. 사람은 타인을 보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의 질투는 그 사람 마음속 욕망의 표현입니다. 누군가의 비난은 그 사람 마음속 열등감의 투사입니다. 누군가의 경계심은 그 사람 마음속 불안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이유 없이 불편해진다면 그 사람 안에서 내가 인정하지 못한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치로서 우리는 타인을 통해 배우고 자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질투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쉽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비교가 더 직접적이고 자존심이 더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미움이 아니라 불안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성장이 그 사람의 마음속 기준을 흔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6. 이제 당신이 기억해야 할 한 문장. 여기까지의 모든 이야기, 모든 법칙, 모든 심리학적 분석, 그리고 정주영 회장의 평생의 경험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미움은 당신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그림자이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이해하고 다루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차갑고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지만 진정성 있는 한 사람은 언제나 시대를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게 바로 정주영이 걸었던 길이고 이제 당신이 걸어갈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이 길어질수록 상처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상처를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 상처를 적게 받고 더 빨리 회복하는 지혜가 필요해집니다. 그 지혜의 핵심이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인간의 마음속 구조, 그림자, 질투, 투사, 보이지 않는 권력, 진정성의 역설입니다. 이것들을 이해하는 순간 인간관계는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이 아니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흐름이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러한 흐름을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땀 냄새 나는 곳에서 문제와 갈등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자리에서 배웠습니다. 그에게 인간관계란 단순히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을 대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면 문제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통찰을 당신의 삶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1. 사람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자기 마음으로 본다. 누군가가 당신을 미워할 때 그 미움은 당신을 보고 생긴 감정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자기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숨어있던 감정이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시선이 날카로워질 때 그 시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선은 당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사람의 말과 태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 진정성 있는 사람은 언제나 초반에는 오해받는다. 솔직한 사람은 처음엔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은 가면을 흔드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정성은 결국 신뢰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정주영 회장도 처음에는 냉정하다, 직설적이다, 무섭다는 말을 들었지만 나중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진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정성은 시간이 지나야 이해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불편해한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3. 관계에는 늘 보이지 않는 권력 흐름이 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관계에는 주도권이 존재합니다. 그 흐름은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자리 배치 하나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주도권 구조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때문에 사람들은 이유 없이 불편해집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침묵, 거리두기, 미묘한 차가움, 뒷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이 감정은 정말 나 때문일까? 아니면 관계 구조가 흔들려서일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후자입니다. 4. 질투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질투를 억누릅니다. 그래서 질투는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말은 줄어들고 리액션은 작아지고 눈빛은 잠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질투는 악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 자기 마음을 다루지 못한 미성숙함의 신호입니다. 성장을 두려워하는 마음, 비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음, 지금의 위치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침묵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난 것뿐입니다. 이때 당신이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질투의 침묵을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로 삼지 않는 것. 질투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습니다. 5. 미움의 근원을 이해하면 마음에 평온이 생긴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미움 자체가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상대 마음속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면 미움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칼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상대 마음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흔들림이 줄어들고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힘, 즉 감정의 독립성입니다. 6. 당신이 걸어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고생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말은 단순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철저히 현실을 살아낸 사람이 남긴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상처도 결국 성장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미움을 받는 순간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 만큼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영향력이 성장으로 이어지고 변화로 이어지고 결국 당신의 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미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미움은 당신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관계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말, 그 말의 의미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모든 관계의 핵심은 신뢰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신뢰는 말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명함으로 얻어지지도 않고 지위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뢰는 삶의 태도에서 만들어지고 꾸준함에서 쌓이고 진정성에서 완성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평생 강조했던 것도 이 지점이었습니다. 사람 위에 서려면 사람 밑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가 말한 사람 밑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겸손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의 상처, 불안, 욕망, 열등감, 그림자, 질투, 이 모든 감정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 감정들이 관계를 움직이고 일터를 움직이고 인생을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이유 없이 미워할 겁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불편해할 겁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하는 일을 가볍게 보고 누군가는 당신이 이룬 걸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당신의 성장을 조용히 견제할 것입니다. 이 모든 감정은 결국 당신이 무엇을 했는가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서 무엇이 흔들리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해석 가능한 신호로 바뀝니다. 2일, 사람의 마음속 그림자를 이해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차갑게 대할 때 그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신의 열등감을 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성실함을 비난할 때 그 비난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태도를 불편해할 때 그 불편함은 내 진정성이 그의 가면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감정적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생기면 마음의 평온도 함께 생깁니다. 이 진정성은 결국 사람을 끌어당긴다. 정주영 회장은 오래도록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반대와 조롱, 견제를 받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말보다 행동으로, 설명보다 성실함으로, 가식보다 진심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진정성은 반드시 사람의 마음에 닿습니다. 처음엔 불편해도 나중엔 신뢰가 됩니다. 처음엔 오해가 되어도 나중엔 존경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사람은 초반에는 고독하지만 끝에서는 반드시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3.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를 이해하면 인간관계가 쉽다. 우리는 늘 대화를 나누지만 대화 아래에는 힘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누가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지, 누가 중심을 잡고 있는지, 누가 마음을 기대고 있는지, 누가 관계에서 의존하고 있는지, 이 보이지 않는 흐름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이유 없이 불편해지고 이유 없이 거리를 두고 이유 없이 말을 줄입니다. 당신이 성장하면 누군가가 불안해지고 당신이 단단해지면 누군가가 흔들리고 당신이 자리를 잡으면 누군가는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너무 늦게 자리를 잡지 못한 자신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감정을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4. 거울 효과는 나를 상처에서 자유롭게 한다. 사람들은 타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 투사가 관계의 긴장을 만듭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보이는 반응을 그 사람 마음속 거울이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순간 상처와 오해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통찰은 나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감정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림자가 반응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더 넓은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듭니다. 5. 질투의 침묵과 미움의 반응은 성장의 신호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성공이 너를 찌를 때 너는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질투가 당신을 향할 때도 당신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마음속 기준을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세계관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멈춰있는 마음을 깨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감정들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 자체가 너는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6.
인생의 후반부에서 필요한 단 한 가지 태도. 인생의 중반을 넘어가면 사람은 왜 갑자기 조용해지는지, 관계가 왜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나가는지, 사람들의 태도가 왜 바뀌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근원은 결국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 그림자와 싸우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그 싸움에 우연히 끌려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태도는 단 하나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에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관계에서 이기고 인생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기억해야 할 한 문장. 그들의 미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 그림자의 반응이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겨두십시오. 이 문장 하나가 당신을 많은 오해와 상처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와 인생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진짜로 후회하는 순간은 누군가가 나를 미워했던 순간이 아닙니다. 정말 후회되는 건 그 미움 때문에 내가 멈춰버린 순간들, 내가 나답지 못하게 굴었던 시간들,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해 내 목소리를 삼켰던 때들입니다. 사람의 미움은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그 미움 때문에 내가 나를 포기한 흔적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평생을 통해 남의 감정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고 그 법칙을 삶 속에 단단하게 박아두었습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비밀은 뛰어난 능력이나 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힘,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지점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1. 사람의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 반응이다. 사람이 당신을 미워할 때 그 미움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저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그 사람의 과거, 상처, 두려움, 열등감, 비교의식, 통제욕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정직함이 누군가의 가면을 건드릴 수도 있고 당신의 성실함이 누군가의 나태한 마음을 자극할 수도 있으며 당신의 성공이 누군가가 포기한 꿈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을 탓하는 대신 그 감정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 투사가 바로 미움입니다. 즉 미움은 사실이 아니라 심리적 반응입니다. 이걸 아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진정성이 강한 사람은 관계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다. 정주영 회장은 진정성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실보다 현장을 더 사랑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직원들과 땀을 함께 흘리며 말은 돌려 해도 마음은 돌리지 말라는 말을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의 진정성은 사람들의 가면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정받기 전에 먼저 불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은 어떤 조직에서든 초반에는 오해받고 중반에는 견제받고 후반에는 신뢰받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가 당신의 진심을 불편해한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누군가의 오랜 가면을 건드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삼성장은 관계의 질서를 흔든다. 인간관계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흐르는 서열, 눈빛 하나로 확인되는 영향력의 흐름, 자리 하나로 드러나는 중심과 주변의 구도. 그런데 당신이 성장하면 이 질서가 흔들립니다. 당신이 움직이면 누군가가 불안해지고 당신이 자리 잡으면 누군가가 위협을 느낍니다. 당신이 책임지고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자기 자리가 좁아졌다고 느끼죠. 그래서 이유 없는 미움이 생깁니다. 그 미움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위치를 다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질투나 거리감을
내 탓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감정은 그들의 심리적 질서에서 비롯될 뿐입니다. 거울 효과는 자기 성찰의 도구가 된다. 정주영 회장이 위대했던 이유는 타인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도 인정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의 느긋함이 보기 싫었던 이유가 그 사람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 안에 쉬지 못하는 불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판 대신 관찰을 선택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내 마음속 어떤 부분이 이 장면에 반응하는 걸까? 이 질문은 하루아침에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진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폭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불편해할 때 그 감정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 그림자가 반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더 넓고 깊은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질투와 미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심. 인생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사람들이 변해도, 미움이 생겨도, 질투가 흘러도 내가 누구인지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이깁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다. 태도가 중심을 만든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신뢰를 얻은 사람이 인생을 만든다. 6. 이제 당신이 기억해야 할 마지막 질문. 누군가가 이유 없이 당신을 미워할 때 이 질문을 마음속에 조용히 던져보세요. 지금 이 감정은 정말 나를 향한 걸까? 아니면 저 사람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일까? 이 질문은 삶의 수많은 오해와 상처를 흩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을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인생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주도하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부로 향할수록 한 가지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줄지 않습니다. 대신 상처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힘, 즉 마음의 복원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누가 나를 싫어하면 그 이유를 찾고 해명하려 하고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많은 미움은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라는 것을, 상대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 감정이 정말 나 때문인지, 혹은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자라온 그림자인지, 이것을 이해하는 능력이야말로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사람을 대할 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신호로 이해했습니다. 누군가가 미워하면 그 사람 안에서 어떤 불안이 깨어난 신호, 누군가가 질투하면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욕망이 흔들리는 신호, 누군가가 불편해하면 그 사람 안에서 어떤 가면이 흔들리는 신호, 누군가가 침묵하면 그 사람 안에서 어떤 비교가 시작된 신호. 이 신호들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게 됩니다. 1. 사람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논리적으로 합리화한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합리화 이론, affect rationalization 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먼저 감정적으로 반응한 뒤 그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나중에 만들어냅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불안이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이유는 언제나
핑계에 가깝습니다. 너무 잘난 척해, 너무 솔직해, 너무 앞서가. 이런 말들은 사실 감정의 방어 기제일 뿐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말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상대도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없는 미움은 성장의 가장 뚜렷한 증거다. 우리가 성장할 때 주변 사람들 중 일부는 기뻐할 것이고, 일부는 침묵할 것이고, 일부는 거리를 둘 것입니다. 이런 반응들은 모두 당신이 누군가의 마음속 기준을 흔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사업을 확장할 때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용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격려가 아니라 미묘한 거리감, 칭찬 대신 무거운 침묵. 하지만 그는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흔들고 있는구나. 내가 남의 마음속 질서를 건드렸구나. 그래, 맞게 가고 있구나. 이건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실제로 읽어낸 통찰이었습니다. 참, 인간관계에서 가장 성숙한 태도, 거리를 해석할 줄 아는 능력. 거리를 둔다는 건 미움의 확실한 증거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불안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 거리 둔다. 나보다 솔직한 사람을 보면 경계한다. 나보다 성실한 사람을 보면 피한다. 나보다 중심 잡힌 사람을 보면 불편해한다. 이 거리감은 상대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리감을 날 미워하나 봐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쓸데없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거리감을 이렇게 이해하면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아, 저 사람 마음속에서 무언가 흔들리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관계의 성숙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나의 잘못과 연결하지 않는 태도. 4. 당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관계는 스스로 정리된다. 정주영 회장이 했던 말 중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 위에 서려면 사람 밑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사람의 마음 구조를 이해해야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 당신을 불편해하는 사람,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 중에서 자연스럽게 진짜 사람만 남습니다. 가식도, 비교도, 감정 기복도 똑같이 사라지고 당신 곁에는 꾸준함을 가진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정입니다. 5가지 루틴, 5가지 루틴. 그가 말년에 강조했던 5가지 삶의 원칙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방법이기도 합니다. 1. 절약 하나. 버릴 수 있는 낭비를 하루 하나 줄여라. 이 현장 하나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라. 상상으로 판단하지 마라. 3. 경계 하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해라. 4. 관계 하나. 고마운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라. 5. 기록 하나. 오늘 느낀 것과 배운 것을 반드시 메모해라. 이 5가지는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상의 일앙컬입니다. 누군가의 미움이나 질투 때문에 힘들 때 이 5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절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6.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타인의 미움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마음과 싸우고 있다는 신호다.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후반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남기는 사람,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 길을 걸을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사람의 미움, 질투, 거리감, 거울 효과, 보이지 않는 권력, 진정성의 역설까지
인간관계의 거의 모든 숨겨진 메커니즘을 하나씩 해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삶, 그러면서도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삶, 이것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삶을 흔드는 건 외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 내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은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못했을 때만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정주영 회장이 말년에 남긴 수많은 조언의 핵심도 여기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먼저다. 그 마음을 이해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수많은 실패와 미움을 견디며 깨달은 실제적 지혜였습니다. 1.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상처에서 자유로워진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미움은 그 사람의 상처에서 나오고 사람의 질투는 그 사람의 욕망에서 나오며 사람의 불편함은 그 사람의 가면이 흔들릴 때 나오고 사람의 거리감은 그 사람의 두려움이 깨어날 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당신을 불편해하거나 당신의 성장을 대놓고 축하하지 않거나 당신에게 이유 없는 냉소를 보일 때 그 감정은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 어딘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이해하는 순간 사람의 감정이 당신에게 닿기 전에 당신의 중심이 먼저 그것을 흡수하고 해석하여 상처가 되지 않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이 진정성은 결국 사람을 남기고 관계를 정리한다. 진정성 있는 사람은 처음엔 오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오해는 신뢰가 되고 그 신뢰는 관계를 남기고 그 관계는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진정성은 빠르게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은 한번 인정되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결국 진심으로 남아줄 사람들만 곁에 남게 됩니다. 관계 정리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라는 필터가 자연스럽게 해주는 일입니다. 3. 성장하는 사람 곁에는 침묵이 많다. 사람이 성장하면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칭찬은 줄고 리액션은 작아지고 연락은 뜸해지고 분위기는 미묘해집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누군가의 마음속 기준을 얼마나 강하게 흔들고 있는지에 대한 반응입니다. 당신의 도전이 누군가에게는 거울이 되고 당신의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고 당신의 중심이 누군가에게는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침묵은 위기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 순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조용해질 때가 가장 위험한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무엇에 가까워졌을까요? 성공, 변화, 새로운 단계, 그리고 다음 장의 시작입니다. 4.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 그림자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미움은 당신에게 빛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움은 실패의 사인이 아니라 성장의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성장이 빠를수록 진정성이 강할수록 그 부작용은 더 자주 나타납니다. 정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봤어. 이유 없이 미움 받아본 적 있어. 그때부터 진짜 리더의 길이 시작된다. 당신이 이유 없이 미움받는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앞으로 당신이 걸어가야 할 힘입니다. 인생의 현장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의 마음이 바로 현장이다. 정주영 회장이 마지막까지 강조한 말은 간단합니다.
현장은 멀리 있지 않다. 현장은 공사장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사람, 당신이 해야 할 일, 당신이 오늘 마주한 감정입니다. 이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만드는 공정 프로세스가 됩니다. 오늘 느낀 불편함을 피하지 말고 관찰하면 그것이 현장이고, 오늘 받은 미움을 분석하면 그것이 공부이고, 오늘 주고받은 진심이 쌓이면 그것이 신뢰가 됩니다. 현장은 삶의 바깥이 아니라 매일 당신이 마주하는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6.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깊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또는 스크립트를 찾고 읽는 이유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들고 싶어서. 그 마음이 이미 당신을 다른 단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그들의 미움은 당신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그림자다. 그 사실 하나만 잊지 않으면 당신은 앞으로 어떤 관계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주영이 평생 사람들에게 던졌던 그 한마디를 당신에게도 똑같이 던지고 싶습니다. 해봤어.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댓글로 단 한 단어를 남겨보세요. 노력, 도전, 감사, 성장. 그 단어가 오늘 당신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